차정헌이라고 하고요. 교사 10년 하고 강사 나와서 18년째, 28년 동안 과학 가르치고 있어요. 네이버나 뭐 메가에도 있었고 인강도 한 8년 했고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이라고 아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도 한 8년 있었고 나름 열심히 살아서 네이버나 유튜브에 차정원이라고 치면 많이 나오니까 뭐 엄마가 누구한테 배우냐 그러면 이 사람한테 배운다고 얘기하시고 이제 고1 통합과학인데 그나마 여러분들은 좋은 게 고1 통합과학이 첫바다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위에 1년 선배가 얘네 하는 거 보고 그리고 좀 볼 수 있겠죠.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은데 지금 여러분들이 중3에서 고1로 넘어왔잖아. 그럼 지금 중3 애들이 되는 애들 있잖아. 지금 중3 애들이 되는 애들. 그리고 지금 이제 중1에서 중2로 올라가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얘네 이제 중2 올라가는 애들. 얘네들부터 교과서가 바뀌었어. 중학교 교과서가. 우리 아들이 여기 있어. 그래서 아내가 신경을 쓰라는 거야. 아들 하나 있는 거, 아빠가 과학 선생님인데 과학 신경 안 쓰냐? 그래서 이제 과학책을 사다가 이렇게 쭉 봤단 말이야. 쭉 봤더니 내가 놀란 게, 니네가 배운 과학은 통합과학하고 뭐 겹치는 건 뭐 어차피 과학이니까 겹치는 건 겹치는 건데 그렇게 겹치진 않는데 중2부터 걸 보니까 통합과학을 노리고 겹치게 만들어 놨더라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올라오는 애들은 고1 통합과학하고 이미 준비가 돼서 올라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근데 너네는 이 끼인 세대는 그거랑 상관이 없어. 그래서 고1 통합과학이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너 겨울방학에 통합과학을 8주 동안 한 번이라도 듣고 고1 올라가는 애랑 고등학교 처음 3월 달에 들어서 처음 통합과학을 들었을 때 충격은 되게 커. 첫 번째 문제는 중학교 때 과학 공부를 잘 안 해. 그래서 중학교 때 뭘 배웠는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두 번째 고1 통합과학은 네가 잘 모르는 얘기들이 처음 듣는 얘기들이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변곡점이라고 들어봤어? 못 들어봤어. 이렇게 다른 얘기할게. 간 들어봤어? 제가 간을 들어봤어. 근데 놀라운 게 애들한테 내가 간 알아? 라고 물어보면 애들이 안 돼. 난 여기서 놀라는 거야. 간을 알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간이 뭐 하는 건데? 그러니까 해독작용, 간 때문이야. 요거야. 그러니까 간을 들어보긴 했지만 간이 정말로 무슨 작용을 하는지 뭐 인체의 어느 부분에 있는지도 잘 몰라. 어디에 있는지 여기쯤에 있나 여기쯤에 있나 여기쯤에 있나 잘 모른단 말이야. 근데 들어만 봤다고 간을 안다고 하는 거야. 말 이해돼? 네가 이제 뭐 친구들을 만났어. 과학학원 다닌다며? 누가 차 문 선생님한테 배워. 그 선생님 원래부터 알고, 그러니까 그 선생님 잘 알아? 잘 알아? 뭐라고 그래? 오늘 처음 만났는데 잘 몰라 그럴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단어를 그 점에 좀 들어봤으면 친숙하면 나 그거 들어봤어. 그러면 안다라고 느껴져. 근데 처음 들으면 그 다음 단어도 처음 들으면 그 다음 단어도 처음 듣고 그 다음 단어도 처음 들으면 쟤랑 나는 좀 안 맞는다 보다 이렇게 생각되니까 처음 알고 들어가는 게 너무 중요해. 고1 통합과학이 이제 첫 번째가 측정과 표준이라는 게 이전에 없었는데 이게 늘었어. 하나 늘었고 의외로
이거 어렵게 안 나오는데 여기서 그렇게 틀리는 애들이 있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게 이제 본격적인데, 거기 두 번째, 요거, 지금 방금 받은 그 프린트 있죠? 방금 받은 프린트에, 거기 18페이지 한번 볼래? 여기 물질과 규칙성이라고 있어. 그 프린트 페이지 없는, 그래, 그거 보면 우주가 어떻게 시작하는지 돼 있고 지구의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의 생성 이렇게 돼 있잖아. 그래서 원소가 뭔지 여기가 처음에 그 우주의 시작과 원소의 생성은 약간 지구과학이고 그 다음에는 화학이야. 여기가 어려워. 그래서 지금 우리 하여튼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제 3단원으로 가면 여기 없어. 3단원으로 가면 시스템 얘기를 해야 돼. 시스템 얘기에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그 지구 시스템에서 운동량, 충격량, 그리고 중력 뭐 이런 얘기들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요게 물리 파트가 있어요. 요게 1학기에서는 통합과학 1, 그러니까 1학기에서는 여기가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요거 위주로 처음쯤 해갈 거고, 근데 좀 문제가 이런 식으로 좀 나온다, 이런 게 어렵다, 이런 식으로만 좀 얘기하고 갈 거고, 이제 통합과학 2에서는 통과 2에서는 이제 1단원, 뭐 2단원, 이것도 뭐 3단원 이렇게 있는데 3단원은 과학과 미래생활이라 해서 좀 어렵지 않고 1단원에서 산화환원 그리고 산염기 중화반응이라고 있어. 요게 화학인데 요게 어려워. 요거 중간고사. 2학기 중간고사. 그리고 기말고사에는 그 발전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자석으로 전기를 만들어내는 그 전자기 유도라는 발전 파트, 물리 파트가 있는데 이게 조금 어려워. 요렇게 해서 끝나요. 그래서 8주 동안에 요거 잠깐 얘기하고 처음에 그 빅뱅하고 해갖고 요거 조금, 왜냐면 이렇게 중간고사 봐야 되니까 그거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고 요거 좀 더 얘기를 할 거야. 1학기 때 해야 되니까. 그리고 요거 좀 더 얘기하고 시간이 되면 여기까지 가려고 노력을 할 거야. 근데 여기 사이사이에 생명과학하고 지구과학 같은 것들이 막 들어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내가 좀 건너뛸 거고 물리화학 위주로 이렇게 해갈 거야. 이해되시겠죠? 지금 우리 방학 때는 본이라고 해서 이투스에서 만든 거 위주로 해갈 거고요. 그리고 우리 저기 그 3월 달 되면 완자 위주로 해갖고 갈게요. 책을 사도 좋고, 안 살 거면 내가 이렇게 프린트해서 줄 거니까 상관없고. 자, 처음에 측정과 표준이에요. 측정과 표준에서는 뭘 얘기를 하고 싶냐면 과학은 뭘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름이 윤석. 엄마가 윤서를 더 많이 사랑해, 아빠가 윤서를 더 많이 사랑해 라는 말은 과학적 질문이야, 과학적 질문이 아니야. 왜 아닐까? 라는 거야. 왜 아닐까? 알 수가 없어? 되게 엄마가 더 많이 사랑한다고 하지 않나? 우리 아내 나보고 맨날 아빠가 돈만 벌어오면 아빠냐 가족들한테 신경 좀 써라 그러고 막 뭐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과학이 왜 그렇게 말할 수가 없냐면 측정할 수 없다는 거야.
엄마가 더 널 사랑하는지 아빠가 더 널 사랑하는지. 만약에 그 더 사랑하는 거의 측정이 카톡을 보내는 횟수라면 그럼 그 횟수라면 누가 더 많이 보내는지 측정할 수 있으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삶의 내 생활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물어봤어. 이게 과학적 질문이야, 과학적 질문이 아니야. 내가 얼마나 만족하는지 나 어떻게 알지? 내 기준이고 네 기준이고. 자, 그러면 각 나라별 삶의 만족도 비교. 뭐라고 얘기하지? 그러니까 평균이라는 것도 너 말대로 기준이라는 걸 제시를 해야 되는데 기준을 어떻게 들이밀 거지? 지금 잘 생각해서 이런 생각들이 정말로 그 표준을 뭘 만들었어. 뭘 만들어갖고 앙케이트 조사나 뭘 한 거야. 그래서 그 행복지수라는 걸 만들어갖고 그거를 비교를 했어.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사회 현상을 과학적으로 들여다보자는 거야. 그런 걸 사회과학이라고 하는 거야. 다시 돌아올게. 그럼 우리가 배우는 지금 통합과학에서 말하는 과학은 뭐냐?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자연 현상을 바라보자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자연과학이지. 말 이해되지? 그래서 처음에 측정과 표준이라는 게 자연 현상을 측정할 수 있느냐는 걸 볼 수 있어야 우리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 이해되지? 그러니까 처음에 1단원에 왜 측정과 표준이라는 걸 갖다 놨냐면 우리 과학으로,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걸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연 세계를 우리는 볼 텐데 자연 세계라는 게 우주를 볼 거야. 우주를 볼 건데 우주를 세 글자로 뭐라고 하는지 아나? 오케이. 우주의 은하수도 있죠. 근데 되게 괜찮다. 이렇게 떠오르는 거 바로바로 얘기하는 거야. 너무 좋아하죠. 풀어봤는데 그 답답하거든. 오케이. 시공간이라고 그래. 공간은 알겠어. 시는 뭐야? 미수? 시간과 공간의 줄임말이야. 그러면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는 곳, 그걸 두 글자로 우주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우리도 당연히 어디 살고 있어? 우주에 살고 있는 거지.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는 곳에 살고 있으니까. 괜찮지. 그러면 자, 시공간을 먼저 측정할 수 있냐는 거야. 우리는 이거를 측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렇지 않겠어? 자, 그럼 이제 우리 먼저 시간이라는 걸 측정을 해보자고. 그리고 우리 공간이라는 걸 측정을 해볼 거야. 시간이라는 걸 어떻게 측정할까? 좋아. 분, 시, 초. 거기에 기준이 뭐야? 분이 기준이야? 시가 기준이야? 초가 기준이야? 시, 오케이. 자, 거기서부터 생각을 한번 해보자. 너 또 잊어버렸어. 너 이름이 윤석. 현석 아니라 윤석. 시를 기준으로 한다고 해서 시는 뭐를 나눈 거야? 그럼 하루를 기준이라고 한 거고 하루를 기준으로 나눈 거네. 하루라는 건 뭐지? 그럼 1년을 나눈 거네. 1년이 365일이라는 거를 먼저 알았을까? 하루를 먼저 알았을까? 하루를 먼저 알지 않았을까? 그러면 하루라는 건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하루야?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해보는 거야. 지금, 일어난 시간부터 자는 시간?
자, 그럼 봐. 내가 잠자리에서 일어났어. 그리고 일어나서 그 잠자리에 들어. 그럼 내가 잠에 들고 있는 동안은 시간이 안 흘러? 그러니까. 오후 12시부터.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나온 거잖아. 오후 12시부터라는 거잖아. 자, 그러면 하루라는 시간이 이렇게 돌아갈 거야. 시간이라는 게 계속 똑같이 돈다고 생각을 하면 기준을 어디부터 어디까지라고 할 거냐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정해야 될 거 아니야. 사람들이 고민을 한 거야. 뭐를 기준으로 어디부터라고 할까? 어디부터라고 시간을 잡을까? 깜깜한 시간. 그러니까 해가 지고 나부터 잡을까? 해가 떠 있을 때까지는 어제였다가 해가 지고 나서부터는 오늘이야? 아닌 것 같아요. 오, 그러니까. 근데 잠자리에 늦게 자는 사람도 있고 일찍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늦게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천차만별이니까 처음에는 해가 뜰 때에서 해가 질 때까지 생각을 해본 거야. 그러니까 해가 떴어? 그 다음날 해가 뜰 때까지가 하루다. 괜찮아? 근데 문제가 있는데 해가 뜨는 시간이 매일 조금씩 달라져. 그걸 알게 된 거야. 그럼 기준이 자꾸 바뀌잖아. 근데 또 사람들이 신기한 걸 알게 됐어. 해가 빨리 뜨면 늦게 져. 해가 늦게 뜨면 빨리 해가 져. 그러니까 빨리 뜨면 늦게 지고 늦게 뜨면 빨리 지는 거야. 그럼 뭐야? 여기는 자꾸 변하잖아. 그럼 어디가 안 변해? 그렇지! 그렇지! 중간이 안 변하네. 해가 머리 꼭대기에 있을 때는 언제나 똑같네, 그러면. 이걸 해가, 우리 북반구에서는 해가 약간 남쪽에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남중한다고 그래. 남쪽 하늘의 가운데 있다고 그래서 남중한다. 가운데 중자, 남중한다고 그래.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를 쓰려고 그러니까, 기준을 쓰려고 그러니까, 해가 떠 있는데, 밥 먹는데, 하루가 지났네? 사용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야. 아니, 우리 다 생활하고 있는데 하루가 넘어가면 혼란이 있잖아. 그러면 어디가 또 안 변해? 정반대. 여기 안 변하네. 괜찮아? 근데 이게 약간 동양 쪽으로 올게. 동양은 하루를 몇 등분을 해놨게? 서양은 24등분을 해놨잖아. 24시를 해놨잖아. 동양은 몇 등분을 하고 살았게? 12등분을 했어. 12등분을 했어. 그래서 12등분을 뭐라고 했냐면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이거 몰라? 네. 지간 몰라? 네. 그래?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천간 몰라? 갑을 병자까지 나. 을사조약, 을사년에서 일어난 거, 뭐 임진년, 임진. 그거 알아요. 그러니까 별걸 다 설명을 해야 되네? 교과서에 없어. 지금 내가 교과서에 없는 얘기를 좀 잠깐 하는 거야. 요거를 들어가려면 상식이 좀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60진법이라는 게 옛날에는 되게 발달했었어. 왜냐면 60이라는 숫자가 뭐에 좋냐면 나누기에 편해. 약수가 엄청 많거든. 그러니까 다스리는 입장에서 잉여 농산물을 걷어다가 나한테 충성한 애들한테 많이 주고
그 다음으로 지금부터 이렇게 나눠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나누려고 그럴 때 60으로 처음에 생각을 하면 나누기가 편한 거야. 그래서 60진법이 많았고, 이 방위가 한 바퀴 돌잖아. 방위가 한 바퀴 도니까 60진법으로 난 360도를 생각을 한 거야. 여기까지 괜찮지? 그래서 12, 60분 이런 게 다 60진법에서 나오는 거야. 12진법, 60진법이 이런 그 약수 나누기 좋아서 나왔거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니라 이쪽 동양, 중국 이쪽에서는 천간이라고 그래서 그 하늘을 나누는 거하고 지간, 땅을 나누는 게 있어. 그래서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해갖고 10개가 있고, 그 다음에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술해 해서 12개가 있는 거야. 혹시 12지신이라고 들어본 적 없어? 그러니까 자가 쥐야. 축이 소고, 인이 호랑이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있는데, 그러면 10개하고 여기 12개니까 합쳐서 이렇게 하면 몇 가지 조합이 나오게 돼? 120가지 조합이 나오게 돼. 곱하기라고 썼잖아. 얘가 얘랑 만나고 얘가 얘랑 만나고 얘가 얘랑 만나고 얘랑 그러면 120가지 조합이 나오는데 이렇게 만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양에 속한 게 있고 음에 속한 게 있고 여기서도 양에 속한 게 있고 음에 속한 게 있어갖고 그 120가지 조합을 결국 양, 음을 나누면 60가지가 돼. 그래서 60가지로 연을 나눴어. 연을. 그래서 갑, 을자하고 자축, 인묘, 진, 사자가 만나서 을사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때 조약이 있었네. 을사조약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야. 말 이해되지? 그래서 그게 60이 돌아. 60개가 돌아. 근데 내가 태어난 해가 무슨 년일 거 아니야. 임진년 무슨 년일 거 아니야. 그럼 그게 한 번 더 돌아올 때가 몇 년이 걸려? 60년이 걸려. 그래서 내가 했던 그 이 갑자가 다시 돌아오네? 환갑, 회갑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61살이면 다시 돌아오거든? 아니지. 그러니까, 윤병렬 나이 말고, 하여튼,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바뀌어갖고 내가 뭐라고 말, 만 나이 말고, 그러니까, 만 나이로 따지면은, 60년이고, 만 나이 아닌 걸로 따지면 61살에 회갑, 옛날에 잔치하고 그랬다는 거야. 환갑잔치 이렇게 들어봤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나눴어. 그런데, 밤의 한밤중이, 그러니까 여기가 한밤중일 거 아니야. 한밤중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이제 밤이 짧아진다고 본 거야. 그래서 여기를 시작이라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자시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따지면 새벽 11시부터 밤 1시까지가 자시야. 그럼 자시의 가운데를 뭐라고 그래? 자정. 그래서 자정이야. 근데 자축, 인묘, 진, 사, 오가 12개 중에 6개가 넘어가는 거거든. 근데 요게 따지면 11시에서 1시야, 낮. 그래서 12시가 뭐가 돼? 낮 12시가. 정오. 오시의 가운데. 정오. 그러니까 정오를 기준으로 자정을 만들어서 자정이 넘어갈 때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다고 본 거야. 말 이해되지? 응, 오케이.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하루를 기준으로 이걸 24시로 나눴지. 24시로 나누고 그 1시간을 기준으로 몇으로 나눴어? 60진법으로 60으로 나눈 거지. 그래서 1분을 만들었지. 사실 농경사회에서는 시간만 알아도 되게 더 쓸 일이 없어.
몇 시에 보자. 뭐 몇 시까지 뭐 하자. 뭐 이렇게 하면 돼. 그리고 시간도 대충 뭐 해시계 뭐 보고 맞추면 되는 거지. 분이라는 게 필요 없다고. 근데 분이라는 게 왜 나왔냐면 산업혁명이 벌어졌어. 산업혁명이 벌어지니까 해 뜨고 해 질 때 사는 게 아니야, 사람이. 그거는 농경사에 맞춰 사는 거고, 이제는 뭐에 맞춰 살아야 돼? 산업혁명이니까. 기계가 밤새도록 돌아가야 돼. 기계가 밤새도록 돌아가야 되니까 야간조가 있고 오전조가 있고 오후조가 있고 그 기계에 맞춰 살아야 되겠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을 더 나눠야 될 일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미닛이라고 그러잖아. 미닛이라는 말이 작은이라는 어원에서 나왔어. 작다. 시간보다 작다. 괜찮아? 그런데 우리 삶이 더 정교해졌잖아. 분을 또 나눠야 되겠는 거야. 그래서 뭘 만들었어? 초를 만들었지. 만들고 나니까 어떻게 썼냐면 초까지는 잘 안 쓸 거라고 생각을 한 거야. 처음에 만들 때 야, 초까지 쓰겠냐?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그러냐면 너 두 번째로 작은 거 세컨더리 미닛. 세컨드 미닛. 괜찮아? 세컨드 미닛. 두 번째 작은 거. 세컨드 미닛이라고 썼더니 너무 길어. 뭐만 쓰는 거야? 세컨드. 그래서 두 번째라는 세컨드가 초가 돼버렸어. 그래서 뭐라고 써? S 이렇게 쓰지. 자, 그러면 이 초는 뭐를 기준으로 만들었냐면 하루를 기준으로 만든 거야. 하루라는 걸 지금 따지면 하루는 지구 자전에 맞춰진 거야. 지구가 한 바퀴 도는, 지구 스스로 한 바퀴 도는 자전에 맞춰서 이렇게 만든 거지.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세계시라고 그래. 이렇게 살아도 문제가 없었었는데 이제 문제가 뭐가 생겼냐면 GPS가 나오고 핸드폰이 발달하고 막 이렇게 된 거야. 지구가 내 기준에서 한 바퀴 도는 거하고 저기 남극에 사는 애가 한 바퀴 도는 거하고 북극에 사는 거 한 바퀴 도는 게 조금씩 달라. 말 이해되니? 그리고 더 자세한 건 뭐냐면 지구가 한 바퀴가 도는 게 정확하게 24시간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밀물 썰물 차이 때문에 지구가 약간 출렁출렁해. 그래서 약간 0.1초 빨라지기도 하고 늦어지기도 하고 0.01초 빨라지기도 하고 느려지기도 하고 지구 자전이 언제나 똑바르지 않다는 걸 알게 됐어. 과학이 막 발달하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네 이거. 그래서 6개월마다 학자들이 결정을 해갖고 1초를 넣었다 뺐다를 했어. 그걸 윤초라고 그래. 윤자가 뭐 뛰어넘다 말이야. 윤달, 윤년 이런 말 알지? 29일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 그 윤자가 끼워넣고 빼고 하는 건데 그거를 윤초를 넣었었어 사실은. 근데 윤초를 넣었더니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돈을 이체하고 돈을 받고 또는 내가 주식을 사는데 나는 1000주를 사고 있는데 네가 끼어들어가고 갑자기 이 초가 막 0.00001초를 다퉈야 되는 시간이 있는데 1초를 넣었다 뺐다가 이게 점점 안 맞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 세계시로 윤초를 쓰는 건 2030년까지인가 35년까지 하고 폐기하기로 했어. 결정됐어 이제. 대신에 이제 우리 뭐로 바꿨냐면 지금은 이제 원자시로 바뀌었어. 원자가 수소, 헬륨, 리튬, 나트륨, 마그네슘, 칼륨, 칼슘, 알루미늄 이런 원자. 원자들 중에 세슘이라는 원자가 있어. 135, 그 중에서도 135짜리를 쓰는데 원자랑 135짜리를 쓰는데 이 세슘이라는 원자가 가장 낮게 만드는 절대 온도 0도에서 섭동이라는 거를 하는데 걔가 전 우주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섭동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외부 요인에 흔들리지 않아. 안정적으로 섭동을 하는데 얘가 1초에
92억 어쩌고 협동을 해. 그래서 1초에 요거 하는 걸 요거를 기준으로 1초라고 하기로 한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세슘 원자시가 있어. 그래서 나중에 핸드폰으로 116을 걸잖아. 공짜야. 116을 걸면 거기서 우리나라 세슘 원자시가 지금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이라고 알려줘. 몇 초라고.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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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초입니다. 이렇게 알려줘. 그거 되게 옛날부터 했었어, 사실은. 우리나라도 그걸 만들었어. 그래서 이거 이렇게 맞춰가는 거야. 그럼 이제 얘기할게. 자, 요 전까지는 생각을 해. 요 전까지는 지구 자전을 한 바퀴 기준으로 초를 만들었잖아. 그러면 지구에서 1초랑 목성에서 1초가 같아, 달라? 다르지. 목성 자전이 다른데 거기 하루에다 맞춰서 잘라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지금은 뭐로 하기로 했어? 세슘 원자시, 세슘에 섭동하는 그 횟수를 1초라고 정해버렸단 말이야. 그럼 전 우주에 세슘만 있으면 목성에 있는 세슘은 지구에 있는 세슘이랑 달라? 원자가? 아니요. 그러니까 목성에 있는 물이랑 H2O랑 지구에 있는 H2O는 다른 H2O야? 그러니까 원자는 똑같아. 전 우주의 원자가 똑같아. 그러면 전 우주의 안드로메다를 가던 은하 중심을 가던 저 다른 은하를 가던 간에 거기에서도 세슘은 있을 거 아니야. 세슘만 있으면 절대 온도 0도에다 맞춰서 섭동에다가 1초를 맞췄다고. 그럼 이제 지구의 1초랑 목성의 1초가 똑같은 전 우주적인 1초를 만든 거야. 언제? 1960년대. 이걸 만들어놨어. 괜찮아? 네. 지금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잡아간 거야. 하나하나 잡아가다가 처음에는 나만 신경 쓰고 아까 너 얘기한 것처럼 일어날 때 하루 시작, 잠잘 때 하루 끝. 이건 완전 내 기준이잖아. 그러니까 내 기준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당연해 그게. 그러다가 내가 인식하는 지경이 넓어지는 거야. 나만 사는 게 아니야. 우리 마을에 여러 사람이 사는 거야. 나 일어나는 시간하고 쟤 일어나는 시간이 달라. 그럼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그럼 우리 공통적으로 하는 걸 잡자. 그런데 우리나라의 해 뜨는 시간과 외국 해 뜨는 시간이 달라. 이거부터 점점 지각이 넓어지니까. 그러다가 지구랑 목성이 또 달라. 이런 식으로 점점점 늘어져서 우주적인 초를 만든 거야. 말 이해되겠지? 네. 자, 이제 공간으로 가자고. 공간을 찾으려면 길이를 찾아야 돼. 길이를 잴 수 있어야 돼요. 길이를 너 처음에 길이를 뭐로 잴까? 처음부터 넌 센티미터를 알았어? 아니요. 센티미터를 배우기 전에는 길이를 뭘로 쟀을까? 한 뼘. 그렇지. 사람 몸 갖고 하는 거야. 한 뼘. 요거 엄지 요거 하나 있지. 요게 허리 잴 때 인치라고 알아? 그게 여기서 시작한 거야. 인치라는 말이. 지금은 2.51cm인가로 정해져 있지만 요게 이제 인치라고 한 거야. 이집트 교회 다니냐? 아니냐? 이집트에서는 이 길이 단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규빗이라고 그러죠. 규빗. 그래서 그 창세 성경이라는 게 있어. 창세기가 있고 그다음에 출애굽기라고 이집트에서 나오는 게 있는데 거기 19장인가부터 넘어가면 성막을 세우는 얘기가 나오는데 성막의 길이를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이니까 이집트 길이를 알고 있으니까 규빗으로 다 얘기를 하고 있어. 그 규빗이 여기야. 여기서부터 여기.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한자 또는 한척이라고 그래. 그래서 내 코가
석자. 내 코가 석코. 오케이. 내 코가 석자. 그 자라는 말, 뭐, 구척장신이야. 그 척이라는 말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우리는 또. 그러니까 비슷하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그리고 장이라고 그래서 여기 끝에서부터 여기까지가 또 한 장,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눴어. 이렇게. 그런데, 내 한 뼘하고 너 한 뼘이 같아? 내 한 자하고 너 한 자하고 같아? 그럼 이제 옷감을 사. 옷감을 사는데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장. 10장 주세요. 내가 가면 크게 뛰어오고 네가 가면 나보다 조금 뛰어올 거 아니야. 돈은 똑같이 주고. 그럼 돼, 안 돼? 안 되잖아. 이게 안 되겠는 거야. 이걸 도량형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도량형을 통일해야 되겠는 건데 세상에 도량형 통일이 그렇게 어려웠어. 너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제일 똑똑하고 파워 있고 제일 현명한 왕이 누구냐? 우리나라에서. 야, 현명한 왕 하면 이 사람밖에 안 떠오를 텐데. 또 더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 세종대왕도 저쪽 함경도 평안도 위에서부터 여기 제주도까지 한 자 이거를 통일을 못했어. 돌멩이로 갖다 놓고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도 돌멩이로 이렇게 하고 지켜라! 라고 했는데도 탐관, 오리 뭐 이런 사람들이 그걸 잘 안 지키는 거야. 우리나라만 안 지켰겠냐고. 다른 나라 장난 아니었고 우리 역사에서 나오는 데가 프랑스야. 프랑스를 조금 기억해야 돼. 프랑스가 프랑스 혁명이라는 걸 했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길이의 단위만 2만 가지인가 20만 가지가 있었대. 그러니까 완전 자기 맘대로인 거야. 그럼 시골에서 뭘 살다가 온 사람들을 완전 등쳐먹는 거야. 요땐 요랬다가 요땐 요랬다가 요땐 요랬다가 요땐 요랬다가 안 되겠는 거야. 그래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서 시민들이 일어나고 왕 모가지를 날리고 난리를 친 거야. 한 번만 한 게 아니야. 프랑스 혁명 1차, 2차, 3차 뭐 이렇게 있었어. 왕 모가지를 날리고 야, 안 되겠어. 야, 도량형 너무 복잡해. 안 되겠어. 정해. 하나에서 다 정해. 그래서 프랑스 혁명 때 자, 이제 인식의 범위가 늘어난 거야. 사람 몸에서 늘어나서 지구가 둥글다는 걸 알고 있었지. 그래서 여기 적도가 있고 극이 있잖아. 그러면 북극에서부터 프랑스를 지나는 요 적도까지 이걸 자오선이라고 그러는데 자오선의 길이를 재서 자오선의 1000만분의 1을 1m라고 하자고 정했어. 그래서 이 프랑스 이거 도량형 만드는 이 과학자들하고들을 얘네들이 여길 다닌 거야. 그래서 막 전쟁하고 있는 나라들도 야 비켜봐. 나 우리 재야 돼. 막 하고 막 그렇게 갖고서는 이걸 쟀어. 그래서 그걸 재갖고서는 1m를 만든 거야. 그리고 프랑스 전 마을에 1m를 돌로 부조를 다 붙여놨어. 그리고 백금으로 1m 원기라는 거를 50개인가 200개인가를 만들었어. 그래서 만들어서 주변 유럽이 복잡하잖아. 주변 왕들한테 보낸 거야. 주변 왕들한테 보내서 야, 니네 도량형 난 모르겠어. 앞으로 프랑스에 보낼 때 뭐로 보내? 미터로 보내. 우리 이렇게 할 거야. 우리도 이렇게 할 거야. 정해. 그래서 이게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야. 굉장하지 않냐? 프랑스 혁명이 전 세계에 미친 게 엄청난 거야. 그러니까 이 지구에 우리나라 요만한 거 알지? 지구본에 요만한 거. 거기에 세종대왕이라는 그 위대한 위인도 도량형 통일을 못 시켰는데 프랑스라는 나라의 시민들이 전 지구의 미터를 만든 거야. 엄청나지. 무게도 정해버렸어. 그람을 만들었어. 그람을 만들어서 그 백금으로 100g짜리를 만들었어. 50개인가 200개인가 만들어갖고 그것도 전 세계
그 전 주변에 뿌린 거야. 우리 무게도 이렇게 할 거야. 아니야. 여기. 무게도 이렇게 할 거야. 그렇게 해서 그 도량형 그거를 뿌렸어요. 이걸 원기라고 그래. 원기라고 했는데 놀라운 게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고종 황제 때 조선시대 말기에 왔어.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게 있어. 프랑스 그 200년 전에 이 프랑스 혁명 때 만들어 놓은 원기가 우리나라에도 하나 있고 6.25 때 그 박물관에 있었는데 6.25 때 그게 쓰레기인 줄 알고 그게 별거 아닌 줄 알고 북한군이 쓰레기통에다 버려놓고 나중에 다시 남한이 수복돼 갖고 왔는데 그게 쓰레기통에 버려진 거를 다시 찾아갖고 지금 그게 그대로 있어. 우리나라에 무슨 보물인가 뭐 그걸로 있어. 그래서 이제 그람도 정한 거야. 이건 또 조금 이따 얘기할게. 미터를 정했어. 그럼 지구적으로 1미터를 정한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그런데 1미터를 정했는데 미터를 정하고 나봤더니 200년이 지났어. 그랬더니 과학자들이 몰려갖고 이 백금에 그러니까 이 과학자들이 쪼잔한 거야. 백금에 200년 동안 그 백금 원자가 날아갔대. 그래서 1미터가 줄었다는 거야. 그럼 이런 식이면 이 1미터가 계속 준다는 거야. 10,000년, 20,000년 지나서 준다는 거야. 못 믿겠다는 거야.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자. 그래서 이 초 정할 때 미터도 바꿔. 어떻게 바꾸냐면, 자, 이제 미터를 원래 원기에서 있었었는데 지금은 미터를 어떻게 바꿨냐면 광속이라는 게 있어. 광이 뭐지? 빛의 속도야. 빛의 속도. 광속. C로 되게 표현하는데 혹시 대충 그 빛이 진공에서 1초에 몇 미터를 가는 줄 알아? 잘 모르지. 28만 8천 얼마를 가는데 약 30만 킬로미터를 가. 근데 이거가 잠깐만 얘기하면 1800년대 말에 맥스웰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맥스웰이라는 분이 전기랑 자기를 연구를 하다가 이분은 거의 수학자야. 전기랑 자기를 수학으로 증명을 하다가 전자기를 묶었더니 이게 빛의 속도가 나온다는 거를 알게 된 거야. 근데 그 전에 빛의 속도를 실험으로 구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나왔던 그게 빛의 속도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빛의 속도가 상수라는 걸 알게 돼. 상수. 언제나 숫자야. 언제나 숫자라는 걸 알게 되고 이걸 가지고 시공간을 고민한 사람이 1917년인가 아인슈타인이 들어봤죠? 아인슈타인이 특수상대성 이론이라는 거를 얘기를 하면서 빛의 속도가 전 우주에서 언제나 똑같다는 거야. 봐. 내가 시속 80km로 차를 가고 있어. 시속 80km로 차고 가고 있는데 여기서 내가 야구공을 50km로 던졌어. 그러면 밖에서 보면 야구공은 80km로 가고 있는 차에서 50km로 던졌잖아. 그럼 야구공의 속도는 시속 130km로 가야 되는 게 뉴턴의 고전 역학이야. 그게 맞거든? 그런데 빛은 그렇지가 않다는 걸 알게 된 거야. 빛만 예외야. 빛은 내가 빛의 속도로는 갈 수 없지만 하여튼 빛의 10% 속도를 가고 있잖아. 빛의 10% 속도로 우주선을 달리고 있어. 여기서 내가 빛을 쐈어. 그러면 이 빛은 밖에서 보면 빛의 속도의 1.1배를 가야 돼. 내가 빛의 속도의 0.1배로 가고 있어. 근데 여기서 빛을 쏘면 빛이 1로 갈 거니까 너가 볼 때는 1.1로 가야 돼. 근데 빛의 속도는 넘어갈 수가 없는 거야. 언제나 전 우주에서 빛의 속도는 언제나 똑같아. 밖에서 봐도 빛의 속도는 1이고 안에서 봐도 빛의 속도는 1이야. 그 상대성 이론이라는 걸 밝혀. 그래서 이걸 알게 돼갖고 오케이. 원자실을 전 우주적으로 세슘 원자가
92억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뛰는 거를 그거를 1초로 정해버렸잖아. 전 우주적으로 1초가 이제 어딜 가든 1초는 1초잖아. 세슘으로 정해버렸으니까. 그러면 얘가 초가 정해지니까 이거를 미터를 요걸로 나눈 거야. 그러니까 지금 1미터는 빛의 속도 c라고 해 이제. 빛의 속도에다가 초를 나눈 거야. 초를 나눠서 빛이 그 초 동안 갈 수 있는 거리, 그걸 1미터로 하기로 한 거야. 여기까지 괜찮냐? 그러면 자 이제 결론이야. 지구에서 1미터랑 목성의 1미터랑 안드로메다 1미터가 다 똑같아, 달라? 다 똑같은 거로 하기로 한 거야, 지금은. 괜찮아? 그러니까 인식이, 지금 계속 얘기 좀 1시간 동안 얘기 들었지? 인식의 범위가 내 주변, 지구, 여기서 우주 이렇게 넓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우주적으로 똑같은 걸 만든 거야. 시 공간을 이렇게 측정하겠다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지? 그래서 이 시공간이 워낙 크니까 규모가 나뉘어. 근데 딱 뭐라고 나누기는 어려운데 일단 눈을 기준으로 딱 뭐라고 눈이라고 딱 말하기도 좀 어려운데 눈을 기준으로 눈으로 안 보이는 것들이 있지. 눈으로 안 보이는 것만큼 정말 조그만 거 있잖아. 이거를 미시세계라고 그래. 여기 정말 큰 거 있잖아. 그런 걸 거시세계라고 그래. 시자는 무슨 시자니? 보다 시자야. 본다. 미는 알 수 없는 게 아니라 아주 작다. 미세하다. 미세한 걸 보는 세계. 미시세계. 거자는 거대하다. 진격의 거인. 크게 보는 세계, 거시세계. 이렇게 나눠. 이렇게 나누는데 지금 초랑 미터를 이렇게 나눴지만 원자의 세계로 들어가면 미터로 말하기가 어려워. 그럼 거기에 또 다른 걸 얘기를 해야 되고. 지금은 뭐 초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우주의 나이 138억 년을 초로 이런 말하기 어렵잖아. 그럼 또 더 큰 단위를 갖다 써야 되겠지? 그래서 거기 규모에 맞게 갖다 써야 돼.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10페이지 잠깐 볼게. 좀 받은 거 10페이지. 자연 세계를 그렇게 쳐다볼 건데 왼쪽에 규모라는 게 있죠? 그리고 표에 보면 미시세계, 거시세계 얘기 있어. 괜찮지? 그 다음에 수소는 아주 미시세계죠. 미시세계고 태양계는 굉장히 거시세계죠. 밑에 왼쪽에 보면 세슘 원자시계가 뭔지 알겠지? 니네 여기 이 핸드폰도 그렇고 여기 전자시계 쓰잖아. 그럼 전자시계는 뭐의 전자를 쓰는 거게? 세슘에 있는 전자를 쓰는 게 아니라 들어본 적은 없겠지? 이산화규소가 모래에 많아. 이산화규소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온도나 기압에서는 크게 변화가 없다는 걸 알게 돼서 그래서 우리가 때는 이산화규소 걸 쓰고 그 이산화규소를 영어로 뭐라 그러면 쿼르츠라고 그래. 그래서 요걸 갖고 전자시계를 만들어서 요런 니네 아마 시계들 이렇게 보면 시계에 쿼르츠라고 써 있는 것들이 가끔 있어. 쿼르츠라고 써 있는 거는 이 이산화규소로 만든 전자시계예요 라는 얘기야. 대부분 그걸 쓰고 그래서 우리 핸드폰은 이산화규소 쿼르츠를 쓰게 세슘을 쓰게. 야, 그러면 핸드폰이 엄청나게 거기 세슘 원자시 엄청 크잖아 이거. 그거를 핸드폰에 들고 다닐 수는 없어. 그러니까 이걸 절대 온도로 낮춰야 되거든, 세슘을. 그러니까 전기도 됐다 많이 들고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굉장히
그건 어려워. 그건 어렵고 이 핸드폰은 이산화규소로 돌아가는데 이산화규소로 쿼르츠로 돌아가는데 핸드폰이 켜질 때 띠리리링 켜질 때 얘가 근처에 중계기랑 신호를 받아서 우주선들 여기 인공위성 띄워놨잖아. 인공위성은 다 원자시로 돌아가. 세슘 원자시로 돌아가. 그래서 세슘 원자시에서 오는 시간 차이로 GPS를 우리가 알게 돼. 그래서 인공위성 4개를 잡아서 우리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다라는 걸 알게 되거든. 그래서 그 핸드폰은 쿼르츠. 그런데 핸드폰이 켜질 때는 이 원자시를 받아서 거기서부터 전자시로 가는 거야. 그러다가 중간중간에 또 계속 뭘 받아? 중계기랑 계속 연결을 하잖아. 너 핸드폰 통화하거나 게임하거나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 아니겠어? 톡하거나. 그럴 때마다 계속 원자시를 계속 맞춰. 그러니까 얘는 그 이산화규소 쿼르츠로 가는데 원자시를 맞추는 거야. 괜찮니? 이리마 파이팅. 어제 방학, 너는 졸업식을 했어? 했어? 졸업식 했어? 졸업식 했어? 몇 시쯤 자냐? 12시에 자? 놀라운데? 너 몇 시쯤 자? 그러니까 12시에 자? 몇 시에 일어나? 12시 반에 일어나? 8시 반에? 너 몇 시에 일어나? 9시 55분. 그렇지. 당연한 거 아니야. 그때 씻으러 갈까 아니면 아침 먹고 씻을까 고민하면서 일어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중학생인데 우리 아들은 기숙학교에 보냈어. 중학교 1학년을 기숙학교에서 애들하고 산 거야. 보내면서도 이제 초딩이잖아. 사실은 중1이라고 그래도 제가 엄마 아빠 떨어져서 너무 잘 살아. 너무 잘 살고 여자애들은 잘 모르겠어요. 여자애들은 이렇게 말하면 좀 너 기숙학교에서 있었어? 그래? 그럼 너 지금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네? 재미있는데 재미있어 하는 애가 있고 그 파벌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민감한 애들은 너무 불편해 하더라고. 여자애들은. 남자애들은 그러려니 살아. 너 중학교 기숙학교 다녔어? 그래서 인천 외국을 간 거구나. 외국 어디? 필리핀이나 말레이시아. 아버지가 주재원 돌아다니셨구나. 아버지가 보내신 거야? 그래서 엄마랑 나가 있었어? 아빠도 같이 나가 있었어? 야, 엄마 아빠가 널 혼자 보냈다고? 필리핀이랑 말레이시아를 혼자 보냈다고? 부럽다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이렇게 인솔해 주시는 선생님들 가는데 따라오시진 않으셨어요. 몇 년간 가 있었는데? 2년 정도? 쉽지 않은 결정이셨겠다. 진짜 쉽지 않은 결정이셨겠어. 엄마랑 따로 지낼 때 이게 단점이 뭐냐면 이게 너무 일찍 갔다 오니까 갔다 와서 이제 엄마랑 약간 소통이 어렸을 때부터 약간 교류를 안 했으니까. 그리고 또 사춘기가 또 겹치고 또 그러니까 또 더 그런 것도 있다. 맞네. 그럼 뭐 서로 노력해야 돼. 어쩔 수가 없어. 내가 볼 때 윤서는 엄마 아빠랑 되게 살까? 아니야? 안 해? 엄마랑만? 네. 그래도 그럼 엄마랑이라도 대화를 많이 해? 요즘에는 거의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 큰애가
아내랑 큰애는 그냥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교육계에 있으니까 나는 나름 객관적으로 본다고 하는 거야. 우리 큰애가 공부를 잘했어. 그래서 아내가 분당으로 가자고 한 거야. 분당으로 갔어. 강남까지 갈 돈은 안 되고 분당으로 가서 걔가 분당 초등학교에 가서 분당 중학교를 가고 분당 초등학교에 가서 서현 중학교를 갔구나. 서현 중학교를 가서 뭐 계속 선행을 시켰고 엄청나게 잘 따라왔는데 중3 때부터 모든 걸 놓는 거야. 그리고 엄마랑도 대화를 안 하고 그리고 방에서 안 나와.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는 또 공부를 하겠다고 대진고를 갔어. 분당 대진고를 갔는데 공부 좀 시키는 학교거든. 결국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자퇴를 했어.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그리고 그 정도 되면 이제 뭐 정신과 다니고 약 먹고 상담 받고 그러면 우리 아내는 제정신이겠냐고. 아내도 상담 받고 집안이 그냥 풍비박산이 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아들이 9년 차이거든. 첫째하고 둘째하고 9년 차이.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 사춘기는 병이라고 생각했어요. 결국 대학은 갔는데 대학을 어떻게 갔냐면 공부를 아예 접고 공부를 몇 번 해보려고 또 시도를 했었었는데 공부를 아예 접고 연기로 갔어. 그래서 연기학과를 갔거든. 연기로 가는 것도 쉽지 않더라. 전국에 연기학과가 되게 많은데 6명, 8명 이렇게 뽑더라고. 하여튼 지금은 많이 얘기해. 그러니까 옛날보다 훨씬 많이 얘기하고 내가 우리 딸하고 얘기하려고 근데 얘기를 할 시간이 없는 거야. 내가 많이 돌아다니니까. 10개월을 매일 전화를 했어. 10개월을 전화를 한 번도 안 받아줬어. 내 전화를. 그리고 10개월 지나니까 한 번 받아주는 거야. 그 다음부터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대화라는 게 별거 아닐 수 있지만 서로 좀 노력을 해줘야 돼. 서로 노력을 해줘야 돼. 안 그러면 진짜 힘들어. 아내는 그때 힘들었을 때 내가 계속 학원쟁이니까 나 돌아다녀야 될 거 아니야. 그때 자기를 혼자 뒀다는 아빠라는 사람이 돈만 벌어오고 그때 자기를 혼자 뒀다는 그 상처가 지금도 있어. 그래서 지금도 싸우다가 보면 다시 그 얘기로 돌아가. 그러니까 특히 뭐 아들은 잘 모르겠지만 딸은 그래도 좀 얘기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뭐 굉장한 거 아니더라도 자꾸 이렇게 하는 게 좀 될 거야. 요 페이지 있어요. 요 앞 페이지. 20페이지 전 페이지 있어. 19페이지. 봤어? 요거. 그 다음. 그거 하나 더 넘겨봐. 그거. 요쪽. 봤어? 예. 겨울방학 때는 여기만 할 거야, 여기. 요 두 개가 있는데, 여기 위에 거. 위에 거. 우주의 시작이에요.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는 곳이 우주라고 했어. 근데 이제 이게 1900년에 그러니까 아까 1917년 아인슈타인이 특수상대성 이론이라는 거를 발표했어요. 그 다음에 8년인가 지나서 1925년인가 이분이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는 걸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데 요 사이에 특수상대성 이론은
주로 뭐에 대한 거냐면 빛의 속도를 가지고 전반적으로 좀 얘기를 하는 거라면 일반 상대성 이론은 우주적인 중력 갖고 좀 얘기를 하는 건데 요거를 하면서 우주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초창기에 우주의 크기가 정해져 있다고 생각했어. 근데 우주의 크기가 얼만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주 상수라는 걸 도입했어. 우주 상수라는 걸 도입해서 상수는 뭐라 그랬지? 언제나 같은 숫자라고 그랬지. 그럼 숫자가 있으면 이 우주가 얼만큼 큰지 모르지만 이걸 하나의 일정한 크기라고 하고 일반 상대성 이론을 연구하고 썼었어. 여기까지 괜찮아? 이때 요 사이에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미국의 윌슨산이라는 산이 있어. 윌슨산에 허블이라는 분이 허블을 기억해야 돼. 허블이라는 분이 천체망원 갖고 이제 저 많은 은하들을 보고 있었는데 이분이 은하를 보고 있다가 은하들이 우리한테서 멀어져 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 이제 그걸 어떻게 알게 됐는지를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이제 그게 이 지식이 쉽지 않은 지식인데 이걸 고1에다가 얘기를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 지식이 쌓여 있어서 이렇게 된 건데, 자, 먼저 요거부터 얘기할게. 스펙트럼이라는 게 있어. 어떤 연기자가 저번엔 깡패 역할을 했다가 요번엔 사장 역할을 하다가 요번엔 로맨스 또 이렇게 멋진 그 실장 역할을 하다가 저번에는 거지 역할을 하다가 이렇게 되면 뭐라 그래? 연기의 스펙트럼이 넓다. 뭐 이런 말 들어봤어? 스펙트럼이라는 말이 중학교 때 어디 나오냐면 빛의 스펙트럼이라고 그래서 빛을 이렇게 프리즘에다 쏘면 빨간색부터 어디까지? 보라색까지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빛을 이렇게 여러 개로 쪼개놓은 거 그걸 스펙트럼이라고 그래. 괜찮니? 자, 중학교 때 불꽃 실험이라는 게 있어. 불꽃 실험이라고 여기에 이 불에다가 나트륨을 넣어놓으면 노란색으로 혹시 빨리 노나 보카 이거 알아? 빨리 노라 보카 이거 리튬은 빨간색, 나트륨은 노란색, 칼륨은 보라색 뭐 이런 거 있어. 근데 그 불꽃 반응에 분광기라는 게 있어. 분광기라고 이 별거 아니야. 요렇게 생겨갖고 여기다 앞에다 프리즘 하나 갖다 박은 거야. 그러면 여기 보면 어떻게 생겼냐면 요렇게 된 건데 여기 눈 갖고 이렇게 보면 여기에 요렇게 돼 있어. 여기에 어두운데 여기 빛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분광기로 이렇게 보면 여기 사이사이가 이렇게 날아가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빨간색부터 보라색까지 있는데 빨간색부터 보라색까지 이렇게 빠져 있는 띠가 있어. 밴드. 띠가 있어. 그 띠를 보고 얘가 무슨 원소인지를 알 수 있어. 괜찮니? 잠깐만. 자, 여기까지 괜찮지? 만약에 나트륨이다. 나트륨이 보라색부터 빨간색까지 이렇게 있다고 쳐봐봐.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띠가 있는 거야. 괜찮니? 그럼 이 띠가 띠 간격 있지? 이게 고유해.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어떤 물질을 봤어. X라는 물질을 봤더니 얘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럼 여기에 뭐가 있나 봐. 나트륨이 있고 다른 것도 있나 봐. 라고 알 수 있어.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이제 이게 왜 고유한지에 대한 얘기야. 왜 이게 고유하냐면 원자는 이 세상이 다 원자로 물질이 다 원자로 되어 있는 건 알지? 원자는 안에 원자핵이라는 게 있고 원자핵 주변을 전자들이 돌아다녀. 근데 전자가 돌아다니는데
전자가 돌아다니는 전자 껍질이 있어.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KLMNO 이렇게 해갖고 그 껍질 이름이 또 있는데 이런 걸 오비탈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그 껍질이 있어. 그러면 자 생각해봐. 내가 이 땅바닥에 있을 때가 에너지가 더 높아? 아니면 의자 위에 올라가면 에너지가 더 높아? 위에 올라가면 무슨 에너지가 높다 그래? 중학교 때.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가 높다 그래. 괜찮아? 자, 그러면 1번 위치에 있는 전자가 더 에너지가 큰 거야? 2번 위치에 있는 전자가 에너지가 더 큰 거야? 다시 할게. 지구가 있어. 철수가 이렇게 있다가 10층 위에 이렇게 올라갔어. 같은 철수야. 철수가 1번, 2번 어느 게 더 철수가 에너지가 높아? 괜찮아. 1번, 2번 중에 전자가 더 에너지가 누가 더 높은 거야? 2번이 더 높은 거야. 여기 원자에게 양성자가 이거를 잡아당기는데 얘가 덜 잡아당긴다는 건 얘가 에너지가 더 세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더 안 잡힌다는 얘기거든, 이게. 괜찮아, 괜찮아? 자, 그러면 여기서 신기하게 알게 되는 게 혹시 양자역학이라고 들어봤는지 모르겠어. 양자역학이라고 고1 통합학에 양자역학이라고 써 있진 않은데 양자역학이 되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게. 여기에 이 빛이라는 건 이거가 다 합쳐진 게 빛이지. 그래서 여기다가 빛을 쐬잖아? 빛을 쐬면 여기 있던 애가 여기로 올라가면서 빛을 흡수해. 괜찮아? 그러면 그 스펙트럼을 보면 스펙트럼이 빛이 보라색부터 빨간색까지 전체적으로 다 있잖아. 이걸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그래. 연속적으로 쫙 다 있어. 요걸 이렇게 딱 하고 나면 요거를 통과하고 나잖아. 통과하고 나면 여기서 여기가 빠져 있어. 여기만 까맣게 빠져 있어. 왜 거기만 빠져 있어? 그만큼 파장의 에너지를 얘가 먹은 거야. 괜찮아?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양자역학이라는 거에 역학이라는 건 힘에 대한 건데 양자라는 건 양성자라는 게 있고 중성자라는 게 있고 전자라는 게 있고 광자라는 게 있고 이런 입자가 아니야. 광자는 입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 영어에 퀄러티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야, 이거 퀄러티가 괜찮은 것 같아. 그러니까 질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퀄러티. 근데 거기서 양을 많이 줘. 퀀터티라고 그래. 퀀터티. 양자의 영어 단어가 퀀텀이야. 그러니까 이만큼의 양이 정해져 있는 것 같다라는 걸 한문으로 양자로 받은 거야. 입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말이 우리나라 말이 혼란을 줘. 오히려 영어가 더 받아들이기 쉬워. 퀀텀. 양에 대한 얘기야. 양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얘가 우리가 철수가 여기 있다가 이렇게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올라가야지. 여기서 여기 떨어질 때는 어떻게 해? 하고 이렇게 연속적이 되는데 전자는 신기하게 이 껍질에서 이 껍질로 올라가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야. 그게 아니고 여기 있던 애가 이 그만큼의 빛만 딱 받아들여갖고 여기 딱 건너뛰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있다가 그 다음에 이만큼 이렇게 갑자기 점프하는 건 퀀텀 점프라는 말도 있어. 퀀텀 점프라는 양자역학에서 이제 뭐 응용돼서 이제 사회과학에서 나온 말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여기 있던 애가 요만큼 빛을 받아서 여기서 뿅 이렇게 가는 거야. 요 사이가 없어. 불연속적이야. 그걸 알게 됐어. 그게 양자역학이야. 양자역학 여러 가지 중에 그 한 부분이야. 그럼 얘가 이제 요렇게 있다가 얘가 여기 있다 떨어지잖아.
떨어지면 얼마만큼의 빛을 내요? 빛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빛을 흡수했으니까 빛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얼마만큼의 빛이 나오게? 정확해! 딱 그만큼이 나와. 그래서 이걸 스펙트럼으로 보면 까만 곳에 딱 여기에만 그 색깔이 있어. 다시 한번. 자, 아까는 그 색깔 있는 거에 여기만 까만색이었어. 거기만 빛을 먹었으니까 거기만 까만 거야. 근데 요번에 반대로는 여기서 빛이 나오면 까만 곳에 여기만 그 색깔이 있어. 그 위치가 어때? 똑같아. 여기까지 괜찮니? 전자 껍질이 하나, 두 개 있다고 그랬어? 여러 개 있다고 그랬어? 여러 개 있어. 여러 개 있으면 여기서 여기까지 건너뛴 애도 있고, 여기서 이렇게 떨어진 애도 있고, 여기서 여기 건너뛰고, 여기서 그렇게 꺼내져 있고, 여기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여기까지 가네, 여기서 여기까지 가네, 여기서 여기까지 가네, 여기서 여기까지 가네. 여러 가지 경우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럼 띠가 여러 개가 나오겠지.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런데, 자, 이제 생각해. 수소가 1번이거든? 1번부터 20번까지 외워야 되겠다. 또 중간에 한번 할 거야. 1번은 양성자가 하나야. 여기 양성자가 하나야. 2번 헬륨은 양성자가 2개야. 3번은 3개고, 4번은 4개고, 5번은 5개야. 그러니까 원자 번호는 원자 핵 안에 들어가 있는 양성자 수로 나눴어. 그러면 양성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원자가 양성자의 숫자로 원자가 달라지는 거야. 원자가 달라지는 건데 양성자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간격이 더 커질까 작아질까? 다 가지고 더 끌어당기니까 플러스가 많을수록 더 끌어당길 거 아니야, 마이너스를. 그러면 한 개냐 두 개냐에 따라서 이 궤도가 다 똑같질 않잖아. 그래서 이게 다 다른 거야, 원자마다. 오케이? 그러니까 알면 별거 아닌데 이걸 알아듣기가 처음엔 되게 어려워.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연속 스펙트럼을 주면 전체 모든 빛을 다 줬는데, 모든 파장의 빛을 다 줬는데, 여기 이렇게 흡수할 때는 전체 빛이 있는데 여기만 까만색으로 보이잖아. 요걸 우린 뭐라고 그러냐면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그래. 이 말을 알아야 돼. 자, 그럼 흡수 스펙트럼은 모든 색깔이 있는데 거기만 까맣게 띠가 나면 그걸 흡수 스펙트럼이야. 그러니까 요거는 나트륨의 흡수 스펙트럼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거기만 까맣게 나오면. 괜찮아? 근데 까만 곳에 거기만 밝은 색깔로 나와? 이걸 뭐라고 그래?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그래. 여기까지 괜찮니? 여기까지 괜찮지? 이제 전 우주를 망원경으로 보는 거야. 전 우주를 망원경으로 보는데 저기 A라는 은하가 있고 저기 B라는 은하가 있고 저기 C라는 은하가 있어. 근데 A라는 은하에 오는 빛의 스펙트럼을 분석을 해보면 저기 수소가 많은지 헬륨이 많은지 알 수 있어. 그 양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띠의 두께로 알 수 있어. 띠가 조금 더 두께 있으면 양이 많다는 얘기거든. 그런데 문제에선 알 수 없어. 무슨 말이냐면 문제로 내려면 그 띠의 굵기를 비교를 해주려면 이거를 어마무시하게 확대를 해서 보여줘야 되는데 어마무시하게 확대를 해서 그려줄 수가, 문제 시험지에 그려줄 수가 없어. 그래서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아야 돼. 종류와 양을 알 수 있다. 우주에서 오는 스펙트럼으로 종류와 양을 알 수 있다.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요 생각을 해보자. 여기에 우리가 알고 싶은 물질들이 있어. 이런 거를 별과 별 사이에 있는 물질, 성간 물질이라고 그래. 성은 무슨 성자? 별성. 우리 플래닛, 영어로 뭐라 그래? 수금지화, 목토, 천해, 이걸 뭐라 그래? 행성, 다니는 플래닛이라는 말이 떠돌이에서 왔어. 그래서 밤하늘에 맨날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오늘은 여기, 그 다음날은 여기 이렇게 자꾸 돌아다닌다고 플래닛이라고 붙인 거야. 우리 행성 주변을 돌아다니는 달 같은 걸 뭐라 그래?
위성, 스테이트 라이트, 위성이라고 그래. 그리고 태양처럼 스스로 빛나는 별이지, 스타. 그런 별을 뭐라고 그래? 항상 빛나는 별. 항성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성자가 별성자야. 항성. 그러니까 태양 같은 거를 항성. 그 태양 주변을 돌아다니는 걸 행성. 그 행성 주변을 돌아다니는 걸 위성. 요 정도는 알아야 돼. 이건 앞으로 계속 쓰일 거야. 항성, 행성, 위성. 근데 고1 통합 과정에서 항성이라고 안 나오고 이 얘네들의 나이를 따져서 주계열성이라고 나와. 하여튼 성자가 무슨 성자야? 별성. 간자는 사이 간자야. 간격. 사이 간자야. 인간할 때 인자가 무슨 인자야? 사람인 간자가 사이 간자야.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한문은 사람은 어떤 존재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우리가 인간이라는 걸 알 수 있지. 혼자서는 모른다는 얘기인 거지. 그럼 그 관계가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 용어 자체가, 인간이라는 용어 자체가. 성간 물질이라고 그래. 여기까지 괜찮지? 지구에서 여기를 이제 보는 거야. 보는데 뒤에 밝은 별이 있어. 밝은 별에서 빛이 오겠지. 빛이 오는데 차가운 성간 물질을 통과를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무슨 빛이 관찰될까? 무슨 스펙트럼? 차가운 거니까 흡수 스펙트럼이 관찰될까? 방출 스펙트럼이 관찰될까? 차가운 거니까 빛을 얘가 흡수하겠지. 흡수하니까 여기서 흡수 스펙트럼이 관찰될 거야. 괜찮니? 그게 요 얘기야, 요 얘기. 요 얘기. 그래서 거기 전체 연속 스펙트럼에서 그 까만 띠들이 보이잖아. 그 까만 띠들이 뭐다? 흡수 스펙트럼. 흡수선들이 보이는 거야. 이렇게. 차가우니까 흡수하지. 오케이. 자, 생각을 해보자. 여기 얼음을 놨어. 여기 핫팩을 놨지. 얼음은 어떻게 돼? 그 다음부터 왜 녹아? 흡수하니까. 핫팩은 어떻게 돼? 옆에 얼음을 갖다 놨으니까 왜 식어? 그럼 열이 어디서 어디로 이동한다는 거야? 뜨거운 데서 차가운 것으로 이동한다는 거잖아. 그럼 여기 차가운데 빛이 들어와. 빛 에너지에는 열도 있잖아. 그럼 빛 에너지가 여기서 흡수되고 통과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흡수 스펙트럼이 되는 거야. 흡수 스펙트럼을 보는 거야. 여기 빛이 오면서 여기서 식어져서 오는 거 아니냐고? 정답이야. 아니, 정말로. 정답인데, 그 열이라는 게 에너지가 이렇게 있으면, 그 열이라는 에너지, 이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에너지가 눈에 보이는 에너지에서 에너지를 막 잡아 뜯어먹어? 아니면 자기 원자에 맞는 것만 뜯어먹어? 그걸 본다는 거야. 그걸 얘기를 하는 거야. 뜯어먹힌 걸 보고 저기 무슨 원소가 얼마만큼 있겠다라고 대략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게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내 말이 그 말이야. 그 에너지를 이제 눈으로 보는 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에너지는 대개 열 상태인데 빛으로도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여기에 혹시 이런 거 본 적 있어? 뭐 좀비 게임 뭐 이런 거 할 때 까맣게 불 다 꺼놓고 여기 적외선 무슨 카메라로 찍으면 사람들이 다 초록색으로 보이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 봤어? 사람들이 왜 초록색으로 움직여? 자기 36.5도에 우리 체온에서 나오는 열을 얘가 감지하는 거야. 그래서 움직이는 걸 이렇게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열을 빛으로 바꿔준 거지. 그 장면이라는 게. 그렇지 않아? 그걸 보면서, 뜨겁다! 이렇게 생각돼? 그런, 그 열을 빛으로 바꿔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빛이 오는 걸 똑같아. 그 열을 얘가 이제 먹고 여기 이렇게 나온 걸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지. 괜찮지? 반면에 여기에 고온의 물질들이 있어. 고온이니까 얘가 스스로 에너지가 여기에 도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때는 뭐를 우리가 보게 돼? 방출 스펙트럼을 볼 수 있다는 거야. 괜찮아. 그게 요 얘기야. 괜찮니? 그리고 그 밑에 선 스펙트럼이 왜 생기는지를 거기에 그렇게 내가 지금 설명을 한 거야. 괜찮지? 넘겨볼게. 그 수소 스펙트럼 있어. 봤어? 수소 스펙트럼. 흡수선하고 방출선이 어때? 위치가 똑같지. 그걸 가지고 프라운호퍼라는 분이 1800년대에 프라운호퍼라는 분이 태양빛을 본 거야. 그래서 태양빛이 연속인 줄 알았거든. 그런데 요 태양의 스펙트럼이라고 보여? 거기다 써놔. 프라운호퍼선. 시험에 프라운호퍼선이라고도 나와. 그래서 태양의 대기에 어떤 원소들이 있는지 그 프라운호퍼선으로 알 수 있어. 괜찮니? 선생님, 그럼 연속 스펙트럼은 도대체 언제 나오는 거야? 백열등에서 연속 스펙트럼이 나와. 지금 우리 여기 LED 있잖아. LED에선 연속 스펙트럼이 또 안 나와. 요거는 연속 스펙트럼인 것처럼 속여놓은 거야. 3파장으로 이렇게 해갖고 속여놓은 거야. 속이려고 속인 건 아니고 우리가 이제 똑같이 인식을 하는 거지. 굳이 똑같이 인식을 하는데 더 꾸밀 필요가 없는 거지 뭐. 그 다음에 그래서 우주의 원소를 본 거야. 우주의 원소를 봤더니 거기 수소가 몇 있대? 거의 75% 있지. 그리고 헬륨, 수소 H 이거 외워야 돼. 하이드로젠 이러면서. 하이드로라는 말이 숫자가 무슨 숫자게? 물 숫자야. 처음에 물에서 발견해서 이게 물인 줄 알았거든. 그래서 하이드로라는 말 자체가 물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수소, 헬륨, 헬리오스라는 말이 라틴어에서 헬리오스가 태양을 얘기해. 태양빛에서 좀 먼저 알게 됐어. 그래서 이걸 헬륨이라고 해. 수소가 1번이고 원자번호 1번, 양성자 하나고 헬륨은 2번, 양성자 2개 안에 원자 핵이. 그 헬륨이 몇 프로 있대? 24% 있대지. 그럼 대충 얘기하면 이게 3대 1 있는 거야. 괜찮니? 여기까지 괜찮아? 잠깐만, 주의할 점. 이 비율이 부피 비일까? 밀도 비일까? 질량 비일까? 크기 비일까? 무슨 비율일까? 질량비를 얘기하는 거야. 질량비. 우리 몸에 물이 60%, 70% 가까이 있대잖아. 그 60%, 70%는 부피를 얘기하는 거야? 질량을 얘기하는 거야? 질량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몸이 100kg이라면 물이 약 70kg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질량비를 얘기를 하는 거야. 부피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말 이해되지? 요거 외워야 돼. 우주의 질량비가 3대 1이 있다는 걸 알았어. 여기까지 괜찮지? 아직 허블이 뭘 관측했는지는 얘기도 못하고 있어, 지금. 아직 얘기도 못하고 있고, 잠깐만. 교과서에는 없는데 이 말을 모르면 이해가 안 돼서 이 얘기를 하는 거야. 허블이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야.
그래서 누구랑 부딪히게 된 거야? 당시의 최고의 천재인. 아인슈타인이 우주가 일정하다고 생각했잖아. 걔랑 정면으로 부딪힌 거야. 그래서 나중에 아인슈타인이 이 윌슨산을 찾아가서 허블하고 한판 떠. 그래서 허블 자료를 다 봐. 그리고 나서 내려와서 인터뷰해. 내 인생 최고의 실패는 우주 상수를 도입한 거다. 허블이 맞다. 그래서 허블이 어마무시하게 유명해져. 나중에 망원경이라는 게, 하늘을 보는 망원경이 우리가 별빛이 흔들리는 이유가 대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거든. 지구 대기 때문에 이 태양, 별들을 자세히 볼 수 없으니까 지구 바깥에서 보면 확실하지 않냐. 그래서 우주망원경을, 나사가 최초로 우주망원경을 써 올리거든. 그 우주망원경 이름을 뭐라고 했어? 허블 우주망원경이라고 했어. 허블이 만든 게 아니라 허블 이름을 기린 거야. 허블을 메모리얼해서 이렇게 올려보낸 거지. 굉장한 사람인 거야. 이분이 팽창한다는 걸 어떻게 알게 됐는지를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너 처음 고등학교 들어가서 3월 달에 갑자기 막 쏟아지잖아, 얘기들이. 들어봤던 얘기들을 또 들으면,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도 친숙하게 느껴져. 간이 뭔지 몰라도 간 때문이야. 간이라는 게 있어. 저렇게 생겼나? 뭐 이렇게 대충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친숙해지고 내가 아예 모른다는 개념은 좀 어려운데, 흡수 스펙트럼이 있어, 방출 스펙트럼이 있어, 양자역학에서 뭐 연속적이야, 불연속적이야, 뭐. 한글 하나하나를 단어를 뜯어보면 다 알겠는데 저걸 붙여놓으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야. 그러면 나랑 이제 빠이빠이를 하게 되는데, 니네는 더 큰 문제가 뭐야? 고1 때 배운 통합과학이 그냥 고1 때 하고 빠이빠이 하면 돼? 수능에 나온단 말이야. 수능에 고1 때 배운 게 또 나오잖아. 도망갈 수가 없어. 문과를 해도 도망갈 수가 없어, 통합과학. 지금 니네는 최저가 없는 학교가 거의 없어. 없을 거야, 아마. 왜냐면 지금은 9등급제니까 그렇게 얘기하잖아. 니네는 5등급제 아니야. 야. 7년 전인가 8년 전에 서울대 입학처장이 저기 설명회 때 한 말이야. 9등급제제에서 1등급이 4%라는 거야. 전국에 1,700개 고등학교가 있어. 4%, 그때가 그 입시 인구가 50만 명이었어. 지금은 40만 명 정도인데 50만 명 좀 넘을 때야. 그때 입학처장이 한 말이야. 서울대 입학처장이. 줄 세우기를 하면 이화여대를 넘어간대. 여기서 우수한 애를 어떻게 뽑냐는 거야. 서울대 입학처장이 한 말이야. 그러니까 네가 입장을 바꿔서 네가 서울대 입학처장이라고 생각을 해봐. 1등급 4% 안에서 여기서 우수한 애를 어떻게 뽑냐고. 근데 니네 몇 등급이야, 1등급이. 10% 어떻게 뽑아?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다 뭐라고 보는 거야, 지금. 최저가 다 들어갈 거다라는 거야. 어쩔 수가 없어. 수능 최저가 다 들어갈 거다. 아니면 논술이나 면접. 그러니까 정시가 있고 수시가 있는데, 수시에서는 면접도 있고, 아니 논술 전형이라는 것도 따로 있고 그래. 그리고 네가 교과가 워낙 우수해. 근데 교과 전형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지금도 사실은 서울대는 지역 균형이라는 게 있고 일반 전형이라는 게 있어. 수시에. 수시에 지역 균형하고 일반 전형인데, 지역 균형은 최저가 있어. 근데 일반 전형이 최저가 없는 거야. 지금. 그런데 일반 전형에서는 대신에 뭘 하냐면 심층 면접을 봐. 지금 9등급제에서 심층 면접이 뭐냐면, 만약에 네가 서울대 농대를 지원해서 바이오 시스템 이런 데를 지원해서, 그러면 고3 때 배우는 생투를 개어렵게 5문제를 물어봐. 그래서 대답을 못 하잖아? 넌 안녕이야. 본인이 알아. 난 떨어졌구나. 대답 하나도 못 했는데. 알아, 본인이. 최저는 없어. 최저는 없는데 5문제 보면 알아. 심층 면접에서 문제 잘 계시라고 나오게 돼. 그래서
대부분 평균이 4분이 안 걸려. 면접이. 한 사람당. 5문제를 어떻게 4분 안에 다 얘기해. 그게 아니야. 대답을 못하고 나오는 거야. 근데 그 지원한 모든 사람들이 5문제를 그러니까 그냥 잘하는 사람도 막 4문제씩은 답하고 그러는 잘하는, 너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영재고라는 데가 있고, 과학고라는 데가 있어. 걔네는 아예 고등학교 1학년 때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전공을 정해. 그래서 걔네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지금 현재 통합과학 같은 건 하지도 않고 걔네는 지금 현재 물원, 화원, 생원, 지원, 물투, 화투, 생투, 지투를 다 한 애들이 시험 봐서 간 거야. 그래서 생투하고 만약에 생물을 전공했으면 생투하고 일반 생물학을 고1 때 해. 고2 때는 일반 생물학만 해. 그리고 고3에서는 되게 안 보고 조기 입학으로 카이스트나 포스텍으로 빠진단 말이야. 절반이 서울대를 가거나 의대를 간다고 나온단 말이야. 말 이해돼? 서울대 입학처장이 왜 일반 전형을 보는 거야? 1700개 애들을 뽑으려고 하는 거야. 전국에 20학개 영재고 과학고 애들을 뽑으려고 하는 거야. 그러려고 하는 거야. 근데 네가 거기서 대답을 잘했어. 그래서 마치 영재고 과학고스럽게 얘기를 했어. 그럼 넌 뽑히는 거야. 그런데 영재고 과학고 애들이 수능을 잘 보겠어, 못 보겠어? 잘 못 봐. 그 수능은 또 달라. 수능은 반복의 싸움이거든. 걔네들이 반복을 잘 못해. 그러니까 아예 최저를 없애고 걔네를 다 뽑겠다는 거야. 서울대 입학처장이 저기 독도고등학교 전교 꼴찌도 서울대로 뽑아주려고 최저를 없앤 게 아니야. 영재고 과학고 애들을 뽑으려고 걔네들이 수능을 잘 못 보니까 없앤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최저가 없으니까 나도 가겠지라는 건 너의 입장이야. 그러니까 서울대 입학처장이 무작위로 막 뽑아서 서울대 물이 흐려졌어? 입학처장 모가지야. 그렇지 않아? 그럼 연대 입학처장은 어떤 애가 계속 있을 수 있어? 서울대 가래들을 잘 뽑아먹는 게 연대 입학처장이 오래 가는 거야. 그렇지 않아? 경희대 입학처장은 어떤 입학처장이 오래 가는 거야? 서울대, 연대, 고대 가는 애 뽑아먹는 게. 그런데 뽑아놨더니 어머 지방 잡대를 가는 애들만 뽑아놓은 거야. 수능 최저도 없애고 뭘 없애고 그렇게 뽑아놨어. 그럼 그냥 모가지야. 요거는 이제 빵꾸 얘기야. 빵꾸. 미달이 났는데 내가 들어가서 인원수에 맞춰서 내가 문 닫고 들어간 거야. 난 럭키지. 럭키지. 그러면 그런 그 뽀록으로, 그러니까 운대로 들어간 애들이 많겠어, 적겠어? 되게 적어. 진짜 적어. 그러니까 있긴 해. 그러니까 너가 앞으로 고3 때 있기는 하니까 매년 복권 긁는 시점으로 계속 해도 돼. 복권 사서 1등 당첨될 확률이 너 한 몇 년 사면 1등 되겠어? 똑같이 1년에 한 번 입시하는데 그럼 그렇게 한번 해보든가.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공부하는 거야. 여기서 잠깐 여기 끝낼게. 이제 수시를 가야 되니까 1등급이 10%잖아. 그나마 10% 1등급을 가장 잘할 수 있는 학년이 언제야? 왜? 너만 쉽니? 다른 애도 쉬울 거 아니야, 그럼. 뭐 그것도 있지만 뭐 그것도 있어. 그거보다 더 큰 것? 전교생이 보니까. 고1 통합과학을 안 보는 애가 너희 학교에 누구겠니? 없어. 고1이 다 볼 거 아니야. 고2, 고3에 올라가면 선택 과목이라고 해서 과목을 선택을 해야 돼. 만약에 네가 생명과학을 선택했어. 근데 생명과학 선택한 애들이 30명이야. 그럼 10% 몇 명이야? 전교 3등 해야 돼. 근데 지금 니네 학교가 전교가 300명이야. 통합과학 1등급 몇 명이야?
전교 30등 하는 게 쉽겠어? 전교 3등 하는 게 쉽겠어?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나마 고1 통합과학이, 고1이 가장 공부해서 그나마 1등급 하기가 말 이해되지? 자, 그러면 여기서 1학년 때 1학기 중간, 기말, 중간, 기말 있잖아. 언제가 제일 중요한 시험이게? 맞아. 첫 봤다 첫 시험이 그렇게 중요해. 특히 중학교 때 공부를 좀 해본 애들은 1학기 중간고사가 세상 중요하고 거기서 제대로 안 나올 때 아까 우리 딸처럼 그만둬버리는 애들도 꽤 많아. 왜냐하면 중학교 때는 이만큼 공부하면 요만큼 나온다는 어느 정도 선이 있어. 근데 고등학교는 이만큼 공부해서 내가 이만큼 나올 줄 알고 똑같이 준비를 한 거야. 그랬더니 요만큼 나오면 어떻게 좀 더 해보겠는데 요만큼 나와도 어떻게 좀 더 해보겠는데 요만큼 나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그럼 머리가 좋은 애일수록 빨리 포기를 해. 빨리 이해돼?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는 한두 끝도 없이 준비를 해놔야 돼. 그래서 나오는 거 보고 아 내가 이 정도 하면 이 정도 나오는구나라는 걸 알아야 돼. 그게 어려워. 근데 그거를 잘한 애도 있어. 그러니까 1학년 1학기 때 방향을 잘 못 잡았다가 2학기 때 잡는 애들도 있어. 많아 적어. 작년에 우리 학원에 그놈이 있었던 거야. 우진이라고. 도림고에 있는 애인데 그놈이 중3 2학기 때부터 나한테 과학을 들었어. 중3 2학기 때 과학을 들어서 나한테 욕을 뒤지게 먹어서 이거를 설명하려고 예를 드는데 얘도 모르고 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갖고 욕을 그렇게 먹었어. 그리고 도림고 가서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 90점대는 맞았어. 2개인가 틀렸어. 기말고사 때 또 90점대 맞았어. 또 2개인가 틀렸어. 근데 얘가 자기가 욕먹고 막 그랬으니까 워낙 안 나올 줄 알았더니 갔는데 의외로 괜찮게 나오니까 얘가 자신감이 생긴 거야. 되게 열심히 그다음부터 자신감이 생기니까 오히려 거꾸로 해볼 만하네 라고 생각이 든 거지. 그래서 2학기 때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100점, 기말고사 100점. 물론 도림고 어렵게 안 나오니까 100점, 중간고사 100점 맞은 애가 13명 있었고 두 번째 기말고사 100점 맞은 애가 9명 있는데 둘 다 100점 맞은 애가 전교에 3명밖에 없대. 자기가 3명 안에 든 거야. 그러니까 어떤 한 과목이라도 내가 다른 애들보다 앞지를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이 어마무시해. 너가 고등학교 생활하는데 그 주변이 또 인정해 주거든. 윤서 과학은 또 윤서가 좀 하지. 이렇게 인정받잖아. 그러면 정말 달라. 화이팅. 그래서 우리 지금 이거 본 시리즈 여기 12페이지부터 그 12페이지하고 잠깐만 여기까지 해야 되겠다. 12페이지부터 거기까지만 해. 13페이지 12페이지 13페이지야? 아닌데 뭐야 이거 12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이거 계속해서 갈게. 수고했어요.